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3월 20일 토요일이네요. 예, 3월의 마지막 토요일이에요. 전 항상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반장 이종혁입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어저께 뉴스를 살짝 봤더니, 진해에서 군항제가 4년 만에, 열렸다라고 하는 뉴스를 봤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 뉴스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근데 진짜 4년 만에, 그죠?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못 열렸잖아요. 그리고 진해 군항제 열리는데, 이제 진해 군항제 열리는 거 보니까 이제 슬슬 여의도도 얼마 안 남았어요. 윤중로 벚꽃축제가 아주 크게 열리는데, 근데 항상 보면 좀 재밌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진해에서 이제 그 해군 생활을 좀 할 때 참 재밌는 게,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꽃도요, 이 군 담벼락, 군부대 담벼락을 알아요. 그래서 희한한 게, 밖에 꽃은 만발하는데요, 군 안에 있는 꽃은 만발하질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 항상 보면서 그랬거든요. 야, 어떻게 꽃도 어떻게 군부대를 알아보냐 이랬는데, 하여튼 어쨌거나 이제 여러분들 벚꽃이 핍니다. 진짜 봄이에요. 그죠? 벚꽃 완전히 만발하면 진짜 우리가 이제 봄이 진짜 제대로 열렸구나 이러는데, 이제 봄 기운을 완전히 완벽하게 느낄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들, 요번에는 진짜 코로나 이제 다 풀리고 난 다음에 진짜 다 풀렸잖아요. 그죠? 다 풀리고 나서 처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올해는 벚꽃부터 해서 꽃축제들 진짜 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몇 년 동안 제대로 봄도 만끽하지 못하고 살았더니 이게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올해는 저도 그럴 테니까 여러분들도 봄 만끽하시면서 또 저희 방송도 만끽하시면서 출발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항상 무료 문자에서 한 분, 전화해서 두 분 상품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저번 주에 되셨나요? 9789님, 3362님 되셨고요. 6580님 되셨네요. 축하드리고요. 오늘도 역시 문자에서 한 분, 전화해서 두 분 기다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직접 이반장의 생각을 듣고 싶다 하면 여러분들이 직접 전화해서 통화를 하셔야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스피드 상담 쪽은 이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반장 생각을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기술적인 거 수준, 그 정도 수준으로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는 이제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이반장 생각을 직접 어떤 거에 대해서 듣고 싶다. 그럼 여러분들이 직접 전화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통화를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이반장 생각이 뭔지 혹시라도 필요하시다면 알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직접 전화 주시기 바라고요. 전화 열려 있습니다. 02786-1022-1023번 무료 문자 023-3366-8288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전화 지금부터 주시기 바라고요. 전 잠시 후에 첫 번째 전화 연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전화 연결이 되겠네요. 어떤 분이 하셨나 한번 받아볼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서 누구세요? 저 경기도에 살고 있는 반장님 덕분에 열심히 살고 있는, 정환이 아빠입니다. 무슨 아버지요? 정환이 아빠요. 정환이 아버님 반갑습니다. 네.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저 41요. 주식 경력은? 저 한 15년 정도 됐어요. 15년? 그래요, 정환이 아버님. 처음부터 그냥 덕담으로 툭 치고 들어오시니까 아주 제가 그냥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아닙니다. 그래서 반장님 덕분에 진짜 새롭게 다시 살고 있습니다. 그래요? 왜요? 네, 사연이 좀 있어요, 이게. 어떤 부분에서 제일 그러셨는데요? 제가 15년 전인가 아바타라는 게 영화가 나왔을 때요. 네. 그 3D 막 이런 테마 이런 거예요. 네. 제가 그때 전 재산을 다 잃었어요. 아이고. 그때 이제 H방송사에서 관장님이 방송을 하셨었는데요. 네. 그때 그거 보고 제가 깨우쳐갖고. 그래요? 그때부터 공부를 다시 시작해가지고. 그때 다시 제가. 진짜 다시 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때 제가 진짜 성질이 뭐 같았는데? 그잖아요. 네, 그래서 엄청, 그래서 더 많이 뼈저리게 느꼈고, 더 공부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근데 옛날보다 저 성질 많이 죽지 않았어요? 엄청 많이 죽으셨죠. 그렇죠. 옛날보다 많이 죽었는데 옛날이 나요? 지금이 나요? 다시 옛날같이 좀 그럴까요? 어때요?
아니, 네,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못 볼 것 같아요. 안 돼요. 알겠어요. 안 돼. 아, 저도 안 되는 거 알아요. 한번 물어본 거예요. 예, 저도 안 되는 거 아니, 저는 압니다. 예. 좋은데요. 저기, 따로 또 방송에서 못 뵐까봐. 그래요. 그래요. 맞아요. 요즘 방송이 이것도 세져가지고요. 아우, 옛날같이 그렇게 화내면요. 아, 쟤는 국민 상대로 화풀이 방송한다 이래가지고 쫓아낼지도 몰라요, 진짜. 그래요. 일단 먼저 정원님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인선 ENT 9,000에 20%라고요. 9,000에 20%, 예. KH바텍 예? 18,000원에 20% 하고요. 에코프로 HN 5만 원에 20% 하고요. 예. SK 플랜트 19,500원에 10%요. 네. 네 가지네요. 이 중에 이 반장한테 제일 궁금하신 거는 어떤 게 궁금하세요, 주로? 제일 궁금한 건 KH바텍이 궁금하고요. KH바텍이요? 네,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에코프로 HN은 그냥 궁금한 게 딱 한 포인트가 있어서. 아, 그래요? 오, 물어보세요. 일단은 그럼 먼저 하나하나씩 한번 우리 해볼게요. 그죠? 네. 그래요. 네. 일단 먼저 KH바텍이 제일 궁금하다 그랬어요. 바텍. 네, 네. 예, KH바텍 18,000원 지금 매수가 근처인데 보니까 주식을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대충만 나눠봐도 쉽게 말하면 주식에 있어서 그분의 어느 정도 실력이나 내공이라는 게 솔직히 느껴져요. 예, 우리가 네. 악수만 해도 서로 예를 들어서 격투기 선수들이 이렇게 악수만 하거나 아니면 씨름 선수들이 서로 삿바만 잡아도 서로 내공이 좀 느껴진다 그러잖아요. 그죠? 네. 그렇듯이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조금만 앞에서 여러분들은 농담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툭툭 던져보고 해보면요. 그분의 내공이 느껴지거든요. 근데 정한이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주식 내공이 꽤 있으시다는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 같은 경우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자기의 포인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네. 포인트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면 오히려 이런 분들은 답을 찾기가 쉬워요. 일단 정한이 아버님 같은 경우에 KH바텍에 있어서 정한이 아버님이 봤던 포인트와 저한테 묻고 싶은 부분 그게 뭐예요? 딱. 이게 이제 이번에 산 건 아니고요. 그 전에 산 건데요. 네. 이제 이번에 3에서 5로 옮기면서 네. 3에서 4로 가면서 큰 변화들이 많이 없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전을 안 했는데 이번에 5로 가면서 많이 변화가 오거든요. 네. 그리고 핸드폰이 대부분 2년 주기로 바꿔요. 네, 맞아요. 2년에 3년. 그러니까 아마 이번에 그리고 이제 좀 많이 바뀌면서 좀 좋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애플 쪽에서도 얘기가 아직은 없지만 계속 슬슬슬 이런 얘기들이 그죠?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 언젠간 애플도 이런 걸 시도를 하고 만들 거긴 할 하죠.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럼 네. 이쪽 사업들이 좀 더 번창하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해서. 맞아요, 맞아요. 네. 지금 말씀 잘하셨어요. 저도 솔직히 그 부분에 동감해요. 왜냐면 애플이 여러분들 뭐 아직까지는 폴더블 이런 거 잘 안 하지만 애플에 폴더블 안 하겠습니까? 폴더블 폰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그 핸드폰 우리가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해가지고 그다음에 뭐 인플레이션 이런 세계 경기 안 좋고 막 이런 것 때문에 해서 전체적으로 스마트폰 뭐 판매량이라든지 이런 거는 들쭉날쭉했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좀 잘 팔릴 때도 있지만 안 팔린 해도 막 이래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에 다 공통점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뭐 어떤 공통점들이 있더냐? 폴더블 폰 같은 것들은 계속 판매량이 늘어났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러분들 폴더블 폰이라는 것 자체는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이 폴더블 폰이 여러분들 어떻게 발전할지를 몰라요, 계속. 그리고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폴더블 폰이 무서운 건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뭐 경첩같이 뭐 여자 화장품 경첩같이 뭐 이렇게 접었다 폈다 지금 요 기능만 있지만 사실상 그죠? 예, 이렇게 뭐 접었다. 그런데 실은 폴더블 폰이나 이런 애들이 나중에 무서운 거는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휴지를 그래요. 휴지 같은 거 이렇게 있는데 그 휴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주머니에 넣을 수 있어요? 안 되잖아. 어떻게 해요? 접잖아. 그러면은 4장 5장도 어때요? 주머니에 쏙 들어가죠. 그죠? 그 4장 5장 뭐 그냥 접지 않고 아니면 뭐 한 번만 접으면 그거 뭐 애들 무슨 뭐 초등학교 입학하나? 뭐 여기에 뭐 옛날에 우리 초등학교 입학할 때 1학년 입학할 때 어때요? 여기 엄마들이 코 닦으라고 여기 이렇게 뭐 달아줬잖아요. 기억나시죠? 네, 그런 것들 어르신들.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들고 다닐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 많이 접을 수 있으니까 휴지도 쏙 하고 들어갈 수 있어요. 뭐냐? 폴더블 폰은 결국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수밖에 없는 분야인 거 아시죠? 두루루 마를 수도 있고요.
예, 진짜 나중에 지금 제가 말했듯이 뭐 이렇게 몇 번 접거나 아니면 휴지같이 이렇게 꾸깃꾸깃하고 휴대폰을 그렇게 넣는 시대도 올 수 있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죠? 이제부터 계속 이런 쪽은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로. 그렇게 따진다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저는 전적으로 같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얘네들이 하는 게 얘네들의 매출에서 지금은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뭡니까? 힌지죠. 힌지요. 힌지. 지금 힌지가 매출이 얘네한테서 제일 높잖아요. KGF 바닥에서. 아닌가요? 네, 맞을 맞아요. 텐데요. 힌지가 제일 높아요. 전에는 뭐 이 알루미늄 캐스팅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그 휴대폰에 이렇게 돼 있으면 이 안에 겉에 케이스 이게 그 전체적으로 이 부품을 담는 그 케이스들 이런 것들에 대한 매출 비중이 높았지만 지금은 이 힌지 매출 비중이 제일 높아요. 그래서 KH바텍은 사실상 지금 제가 일부러 주봉을 켜놨어요. KH바텍은 예전부터 2014년 뭐 해가지고 계속 이 핸드폰, 얘네들 주가가 올라올 때는 힌지 때문에 올라왔습니다. 주가가 빠진 것도 왜 그랬어요? 힌지가 이제 이제 힌지의 매력이 없어지네 라고 하면 주가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솔직히 말해서 무슨 알루미늄 뭐 다이닝 캐스팅 이 껍데기 이것 때문에 주가가 움직인 적은 특별히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KH바텍에 제가 일부러 그래서 주봉을 켜놓은 거예요. KH바텍은 어쩌고 저쩌고 해도 결국 힌지예요. 힌지가 성공할 수 있느냐? 그럼 주가 올라가요. 힌지가 별 볼 일 없냐? 주가 빠져요. 그럼 힌지가 그냥 보통이냐? 그럼 주가 횡보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몇 년 동안에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휴대폰 이 폴더블 폰이 잘 뚫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특히 폴더블 폰의 대명사는 어디입니까? 삼성이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삼성이 일본 시장을 점점 뚫는 거 아세요? 모르세요? 혹시? 모르세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그 삼성이 일본 시장을 어떻게 뚫는지 혹시 아십니까? 혹시 일본에 뭐 예를 들어서 긴자나 이런 데들 가보면은 일본에 젊은 친구들 많거나 막 이런데 혹시 가면은 삼성 광고가 어떤 식으로 나가는지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요즘? 안 가보셨죠? 네, 그건 안 봤습니다. 삼성이 굉장히 머리를 잘 썼어요. 일본이 휴대폰이라든지 자동차니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전자제품, 특히 전자제품에 있어서 일본의 자존심은 굉장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전자제품 대부분은 일본 거를 카피하면서 시작됐어요. 그리고 일본한테서 중요 제품을 갖고 와. 그래서 일본이 어찌됐건 간에 자기네 그 자존심이 굉장히 세서 우리나라 전자제품은 좀 흔히 말하죠. 좀 우리 밑으로 보는 거, 자기네 밑으로 보는 거, 그런 게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자제품들이 일본에 가서 성공했다는 거 들어보셨나요? 크게? 아마 못 들어보셨을걸요? 예. 다른 유럽이나 미국에서 다 성공해도 일본에서 성공을 못한 이유, 일본 사람들이 자존심 때문에라도 우리나라 건 안 쓰는 게 굉장히 커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삼성이 어떻게 했냐? 삼성이 한국의 아주 제일 대표적인 기업이라는 거 전 세계가 다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제품명으로 광고를 합니다. 제품으로 승부를 해요. 삼성의 갤럭시가 아니라요. 그냥 갤럭시예요. 모르셨죠? 네. 그래서 지금 일본에 가도 여러분들 아마 그런 거 혹시라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갤럭시 그 광고가 있는데요. 삼성이라는 문구가 없어요. 그냥 갤럭시예요. 왜? 폴더폰 그냥 갤럭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는 거 있잖아요. 갤 폴드, 갤 폴드 이런 거 하면은요. 삼성이 없고요. 예를 들어서 갤 Z 폴드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일본 시장을 이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바로 이겁니다. 지금은 삼성이 결국 이 폴더폰이나 이런 쪽은 계속 앞으로도 뚫고 나가는 분야가 맞다라고 봐요, 저는. 뭐 인플레이션 때문에 어쩌고저쩌고 힘들 거예요. 그렇지만 약간의 변동은 있을지라도 결국 추세적으로 이 KH 바텍 쪽으로 해서 이 힌지 쪽,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애플도 결국은 폴더폰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어쩌고저쩌고 해도요. 애플은 어떻게 예를 들어서 뭐 진짜 더 구겨지는 폴더블 폰이 나온다고 쳐봐. 그런데 과연 애플에 물론 충성도가 높은 고객들이 많긴 하겠지만 그래도 과연 그 사람들이 삼성에 예를 들어서 그 정도로 발전하고 폴더블 폰이 계속 하는데 애플은 안 할 수 있을까요? 결국 한다는 소리죠. 그럼 결국 힌지의 수요는 많아지는 건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 좀 걸리는 게 있어요. 예전에는 힌지를 하는 그 경쟁사가 없었어요. 왜? 몇 년 전에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힌지 쪽에 있어서 그 매력이 없으면서 힌지 쪽을 하는 애들이 다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KH 바텍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KH 바텍이 몇 년 동안 또 그쪽에 있어서 재미를 볼 수 있었던 부분은 분명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제 그 경쟁사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야 뭐
위협을 줄 수 있는 경쟁사들은 아닙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경쟁사들도 능력을 키울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KH바텍이 쉽게 말하면 땅 짓고 헤엄치기 장사를 했어요. 전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땅 짓고 헤엄치기 장사라고까지 얘기하기에는 이제 시간이 가면서 조금 아닐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리스크하는 이제 앞으로 이 KH바텍한테 위협적으로 나오게 된다 그러면 KH바텍이 좀 주가로도 어렵겠지만 그게 아직까지 그렇게 위협적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KH바텍은 계속 들고 가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더군다나 18,000원에 20% 정도면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일부러 주봉을 보여드렸지만 얘는 그렇게 뭐 시세를 막 뭐 열심히 뽑고 그런 회사가 아니에요. 몇 년 동안.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18,000원이면 가져가 봐도 특별히 문제될 건 없다라고 저는 제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도움 참고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 HN인데 에코프로 HN 딱 한 가지가 궁금하시다고 그랬어요. 어떤 게 궁금하신 거예요? 이제 에코프로 HN이요. 그 작년에 2차 전지주들이 많이 갔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순환매상 분명 올해는 쉴 거란 말이에요. 제 생각에는요. 그리고 네. 지금 뭐 많이 오른다고 해도 쉬어야 된다 생각하는데, 에코프로 H는 제가 봤을 때 사업성도 좋고, 환경 쪽도 그렇고, 사업 엄청 좋은데, 에코프로라는 그 삼형제에 묶여서, 같이 떨어질까봐, 이거 그게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에코프로 HN 솔직하게 네. 저희 방송 보고 사신 거죠? 그쵸, 이거는 이제 이거요. 네. 한 8만 원인가 9만 원대에 반장님이 이 회사 좋다고 얘기했었어요 처음에요. 그리고 네, 8만 원이 아니라 한 5, 6만 원대. 4만 원대도 꾸준하게 좋다고 얘기를 하셨었어요. 빠져도 전 계속 이거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사업을 보고 그러셨구나. 사실 이게 지금 원래 50%였는데요. 예. 엊그저께 30%를 수익 아유 정리를 한 잘하셨어요. 거예요. 박수. 잘하셨어. 2% 남은 거예요. 그래서 아우 네. 너무 잘했어. 요번에 안 그래도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저희 방송에서 그냥 진짜 어떻게 보면 땡크같이 그냥 그렇게 네, 항상 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에코프로 HN을 사신 분들이 저희 방송 보는 분들 중에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건 아마 느끼시죠? 그럼요. 그래서 그럼요. 그걸로 알죠. 수익을 굉장히 많이 보신 분들이 이번에 많아요. 그거는 뭐 한데 근데 그분은 축하드려요. 근데 저는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이 에코프로 HN은 제 덕에 버신 분은 없습니다. 전 솔직하게 얘기해요. 왜? 다른 사람 같은 경우에 여러분 보십시오. 이거 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그렇게 저도 말하려면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제 양심상 제가 방송을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제 양심상 제 덕을 보신 건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그냥 운이 좋아졌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냐? 지금 말씀 잘하셨어요. 에코프로 HN 제가 봤던 거는 뭐 환경이니 뭐 이런 거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네. 에코프로 BM보다 저는 에코프로 HN의 장래성이 더 좋습니다라고 여러 번 얘기했고 지금도 그 생각은 바뀐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에코프로 HN이 이번에 주가 올라온 게 에코프로 HN의 자기 매력 때문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 그냥 에코프로에 그냥 엮이다 보니까 지금 말도 안 되는 지금 펀더멘탈로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지금 뭐 개인들이 막 몰려가지고 지금 에코프로 BM 장난 아니게 막 개인들이 올리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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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 완전히 난리난 그냥 과열에 의해서 얘도 그냥 같이 이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같이 올라간 것 뿐이에요. 옛날에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옛날에 15년 한 15년 됐나? 더 됐나? 삼성그룹주들이 되게 강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삼성제약인가? 삼성출판사였나? 삼성제약이었나 보다. 삼성제약인가 걔가 같이 주가가 올랐어요. 근데 왜 오른지 혹시 아세요, 그게? 그 당시 분들은 요즘 개인들 같이 뭐 이렇게 유튜브가 있거나 뭐가 해서 많은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는 없잖아요. 정보를 취합할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분들은 지금 분들보다 상대적으로 좀 그런 부분 뒤처진 게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게 어처구니 없이 그게 삼성 그룹주인 줄 안 거예요. 이름만 그래가지고. 이거 싫어합니다.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전 에코프로 HN이 이번에 오른 걸 보면서 딱 그걸 느껴요. 그냥 아무 상관이 없이 그냥 에코프로에 그냥 같이 그룹주에 끼어 있는 애니까 그래서 그냥 걔 오르니까 얘 상대적으로 싸네? 그래서 그냥 올라간 것 뿐이에요. 뭔 말씀 이해가 되세요? 네, 그것 때문에 저도 고민이 돼서 여쭤봤어요. 네, 맞아요. 저도 그래서 지금 너무 잘했습니다. 박수 친 게 그거예요. 뭐 개인들이 더 사면 올라갈 수 있겠죠.
아 근데 뭐 개인들이 더 살지 안 살지 그거 어떻게 합니까? 아 뭐 개인들이 예를 들어서 뭐 이거 15만 원까지 올리겠다 우리가 사서 아니 그럼 뭐 어떻게 말립니까? 아 펀더멘탈이고 뭐 아니 막말로 여러분들 제가 전에도 한번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관리 종목이나 이런 거 상장 폐지 들어가는 종목이 상한가 들어가요 가끔씩. 왜 들어갈까요? 걔네들은 워낙 하한가를 쳐도 모자르는데. 아니 사겠다는 사람이 많으면은 아니 뭐 기본이고 뭐고 나 다 무시하고 무조건 살래. 아니 그런 사람이 많으면 그 주식 올라가는 거예요. 간단해요 이치는. 근데 그런 주식 뭐 과연 그렇게까지 계속 살지 안 살지 어떻게 합니까? 점쟁이에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회사의 매력이 있는지 없는지 뭐 펀더멘탈이 뭔지 그런 걸 열심히 머리 빠개지게 공부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에코프로H도 마찬가지로 갖고 계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리고 제 입에서 이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 반장이 이야기할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 분명히 얘기할게요. 에코프로H는 이 반장이 이거 올라가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저 하나도 없고요. 여러분들 에코프로HN 가지고 이번에 돈 버신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많던데 저희 방송 보시면서 그분들 진짜 축하드리는데 이 반장 덕 본 거 요만큼도 없어요. 제 덕 하나도 안 보셨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이 반장 말 듣고 어떻게 이거의 장래성을 봤는데 얘가 그냥 운이 좋았어요. 그래서 그것뿐이야.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얼떨결에 이런 식으로 약간 어설프게 하는 주식을 저는 좀 안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는 에코프로HN이 뭐 미래성이 뭐 어쩌고저쩌고 그거는 안 바뀌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되면 주식이 한번 이런 식으로 때를 타버리면요 굉장히 고생을 하는 구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는 에코프로HN에 대해서 나올 때마다 별로 좋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반장님 더 가면 어떡합니까? 아니 더 가면 가는 거죠 뭐.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주가 에코프로HN 옛날에 빠져있을 땐 제가 빠졌을 때 뭐 이 회사 나쁘다고 얘기한 적 있어요? 전 장래성 보고 좋다 그랬어요. 왜? 다들 안 좋다 그럴 때도. 근데 운 좋아서 그냥 올라온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때가 탔기 때문에 전 이제부터 에코프로HN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얘기는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제가 박수 쳐드린 이유도 그거예요. 왜? 이제부터는 에코프로HN에 대해서 전 제 양심상 제 덕을 보신 게 아니고 제가 뭐 이분에 대해서 영향을 미친 게 제가 말했던 부분이 영향을 미친 것도 아닌데 그건 여러분들의 운이 좋았던 건데 왜 그 운을 제가 마치 뭐가 한 양 아유 제가 무슨 뭐 전문가 방송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해서 점수 따고 앉았게? 아유 저 양심상 그렇게 안 할래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이건 여러분 운이 좋았고 지금 전화 주신 우리 정한이 아버님 어저께 30% 팔았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아주 잘하셨고요. 이 나머지 20%도 보다가 아니다 싶을 때는 던지세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너무 솔직했나요? 아니요. 맞는 말씀이세요. 그래요. 그리고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원장님 그 의견이 저도 그 삼형제 묶여서 하는 그래요. 느낌이라. 예. 그래요. 근데 제가 아닌 건 저는 아니라고 얘기해야죠. 예. 어떻게 그게 뭐 제 덕을 보신 게 아닌데 무슨 제가 뭐 영향을 미친 게 아닌데 진짜. 무슨 제가 아이고 저 때문에 그런 얘기 하면 안 되죠. 제 양심상. 그래요. 그리고 아닙니다. 인선 ENT 같은 경우에도 9,000원 20%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특별히 저는 뭐 이거에 대한 생각 바뀌는 건 없어요. 예. 그래서 인선 ENT 같은 경우에 이거는 시간이 많이 걸리면서 그러면서 조금씩 나중에 움직임이 나오는 주식이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우리 정한이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이 주식을 가져가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한이 아버님 그냥 홀딩하는 걸로 하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SK 오션 플랜트인데요. SK 오션 플랜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나쁘진 않아요. 얘네들 대주주가 SK잖아요. SK 옛날에 건설. 이번에 SK로 그죠? 바뀌어서 SK가 신사업을 잘해서 한번 그래요. 믿고 사봤어요. 예. 그러니까 저도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이게 지금 대주주가 여러분들 SK 에코플랜트가 전에는 SK 저거잖아요. 건설. 걔네가 이름 바꾼 거잖아. 일단 얘 같은 경우에 19,000원인데 지금 제가 일부러 주봉을 켜놨어요. 왜냐면 얘네가 해양 그 구조물 쪽이잖아요. 그런 거 소형한 파이프하고.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해놓은 이유는 이거는 여기서 만약에 조정을 받고 올라가면 상관이 없지만 여기서 지금 이 조정 구간에서 내려오면 골치 아프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딱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15,000원 손절 잡을게요. 여기 빨간 선 보이시면 15,000원 보이시거든요. 이게 깨지면 손절하고요. 아니면 그냥 좀 지켜보시는 걸로 10%니까. 그래서 15,000원 손절가만 딱 잡고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종목 상담해 드렸고요. 정한이 어머니 어떻게 좀 원하신 답이나 원하신 궁금증은 좀 풀리셨나요? 네, 제가 원하는 대답을 다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유, 그래. 하여튼 정한이 어머님 뭐 제가 많이 모자른 사람인데도 방송 이렇게 보니까 딱 보니까 저희 방송 열심히 보시는 분 같은데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시청해 주세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만을 시청하십니다.
네, 여러분들. 저희는 생방송 시간 중에만 전화 받아요. 알고 계시죠? 지금 빨리 전화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나가고 있죠. 오늘 낮입니다. 오늘 낮에, 오늘 낮에 12시부터, 12시부터, 12시가 아닌데 1시인데, 1시인데, 12시로 나갔네요. 오늘 1시부터입니다. 오늘 1시부터 여러분들을 찾아뵈니까요. 1시부터입니다. 1시부터 여러분들을 한지 테마파크 2층 회의실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뵈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뭐 이런저런 얘기 또 들을 얘기는 많을 겁니다. 아마 재밌을 거예요. 지금 타이밍이 아주 재밌어요, 강의가.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 오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4월 첫째 주죠. 토요일 오후 1시부터 가천대학교. 여러분들 아시죠? 옛날에 경원대학교였죠. 여기에 이 재단이 바뀌면서 가천대학교로 바뀌었죠. 그 안에 그 예술대학 이관이라고 있어요. 거기 예음홀에서 일부러 분당 쪽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일부러 큰 데 잡냐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좀 큰 데 잡았으니까요. 많이 들어오셔도 돼요. 그날은 잘 참고하셔가지고 필요하신 분들 오시기 바랍니다. 전화 02786-101023 무료 문자 023-3326-8288 열려 있으니까 여러분들 빨리빨리 전화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니야, 어디서 누구세요? 충북에 사는 이혜영이에요. 혜영. 혜영님 반갑습니다. 우리 혜영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56세예요. 주식 경력은? 아주 짧아요. 그래요? 일단 우리 네. 혜영님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쌈지엔터 하고요. 예. 성우 하이텍하고. 매수가 얼마예요? 쌈지엔터는 42,200원에 10%고요. 예. 성우 하이텍은 7,400원에 20%예요. 예. 그리고 세종 메디칼이 3,490원에 10%. 3,000. 490원. 네, 10%. 예. 이렇게 세 개인가요? 네. 한번 좀 볼까요? 어떤가 계좌 상태가 그래요. 세종 메디칼하고 일단은 좀 쌈지엔터 특이한 걸 갖고 계시네. 그래요. 이반장한테 궁금하신 것들. 쌈지엔터가 이게 적어된 지가 상장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거든요. 네네, 맞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선생님한테 추천주로 받았는데 네. 지난 한 2주인가 3주 전에 급작스럽게 막 떨어지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근데 요 최근에는 좀 많이 올랐어요. 오르기는. 얘가 37%까지 빠졌었는데 최근에 꽤 많이 올라가지고 그래도 한 절반 이상은 올랐거든요. 그래도 아직은 멀었는데 또 빠질까봐 막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셨구나. 네, 지금 이제 얼마 안 된 주식이라.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좀 생각을 잘 해보셔야 되는 게 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먼저 신규 상장 패턴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신규 상장 패턴은 아마 저희 방송 오래 보신 시청자분들은 지금 제가 신규 상장 패턴 하면 딱 지금 생각나실 거예요. 보시다시피 어때요? 신규 상장으로 쭉 하고 나서 일단 좋은 패턴으로 쭉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고 보면 요번에도 내려갔을 때 그 상장한 가격 최고가 상장한 가격 최고가를 건드리지 않고 상장 가격 최고가를 건드리지 않고 다시 돌려 세웠어요. 이거 아주 지금 신규 상장 패턴상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모습은 맞아요. 굉장히 좋은 모습은 맞는 상태는 맞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이 회사를 한번 좀 따져봐야 돼요. 이 회사를 왜 따져봐야 되냐? 이 쌈지엔터 같은 경우에는 혹시 이 회사 뭐 하는 회사인지는 잘 알고 사셨죠? 일단은 네. 얘 어떤 부분이 일단은 좋아 보였어요? 최근에는 저런 게 뜨잖아요. 뭐 오락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부각됐었잖아요. 네. 그래서 혹시 연관이 있나 하고 사봤어요. 오락이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만화 영화 만드는 회사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요? 예, 쌈지엔터가. 얘네가 왜 워낙은 유명하냐면 얘네는 굉장히 유명한 게 있습니다. 뭐 요즘이야 우리 어린 아이들 키우는 부모님들은 아마 그거 다 알 거예요. 캐치티니핑이라고 아주 그게 어마어마한 선풍적인 인기를 끄는 애가 있어요. 캐치티니핑이라고. 그거를 만든 회사고요. 더 그전 세대.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뭐 한 초등학교 이제 뭐 한
뭐 한 4, 5, 6학년 이상, 예, 뭐 중학교 이제 1학 뭐 그 정도 부모님들,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부모님들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미니 특공대라고. 아, 네네. 그걸 만든 회사예요, 이 회사가. 네. 예. 그래서 이 미니 특공대가 굉장히 유명했죠. 아마 그 나이 때 분들은 아마 특히나 많이 아실 겁니다. 미니 특공대란 그거에.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이 캐치티니핑하고 미니 특공대 이 두 개 가지고 먹고 살던 회사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그런데 이제 그 회사가 상장을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제가 왜 지금 이 얘기를 하냐면 캐치티니핑 같은 경우에나 이런 것들은요. 미니 특공대는 벌써 나온 지가 10년? 거의 뭐 10년? 뭐 10년 됐나? 더 넘었나? 하여튼 꽤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안정적인 수익원은 있었어요. 예, 안정적인 수익원. 왜냐면 얘네들이 그런 거 IP 그 지적재산권 통해 가지고 얘네들이 그런 걸 가지고 장사를 하는 애들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수익권은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회사를 좋게 보시는 분들 하나같이 아마 이거를 좋게 보신 분도 이걸 좋게 보고 아마 우리 혜영님한테 말씀하는 분도 아마 그것 때문이었을 겁니다. 뭐냐? 얘네가 요번에 새로운 걸 내놓잖아요. 혹시 그거 아세요? 몰라요. 메탈 카드봇이라고? 그래요? 그걸 10년 만에, 그러니까 미니특공대 이후에 거의 처음으로 내놓는, 어떻게 보면 가수로 따지자면 신곡이 10년 만에 나오는 거예요. 아, 네. 되게 크죠? 네. 그래서 실은 지금 이 쌈지엔터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다 그것 때문에 그래요. 이 메탈 카드봇이라는 게 10년 만에 나오는 거. 근데 이게 메탈 카드봇이 결국 뭐냐면 여러분들, 이게 카드를 가지고 쉽게 말하면 제가 그런 아이들을 키우는 사람은 아니까 애들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잘은 모르지만 이렇게 하면 이게 이 카드가 로봇으로 변신한다는 거예요. 카드 갖다 뭐 하면은 쉽게 말하면 그 각자의 캐릭터 그 로봇으로.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혹시 옛날에? 변신 로봇 같은 거. 변신 로봇. 예, 근데 그 유명한 애 있었잖아요. 어머님들, 아버님들 막 줄 서고 그래서 뭐 뉴스에도 나오고 기사에도 나왔던 거. 혹시 기억 안 나세요? 터닝 메카드라고. 손오공에서 나왔던 옛날에. 그 터닝 메카드 이렇게 가다가 그거 아시죠? 기억나시죠? 하면은 네네. 카드만 나면 파닥 하고 갑자기 로봇으로 변신하는. 예, 그것 때문에 막 뭐 이마트니 이런데 막 어머님들 줄 서고 난리 났었잖아요. 예, 뉴스에서는 몇 번 나오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메탈 카드봇이 터닝 메카드가 그 당시 손오공이 그거 가지고 주가가 엄청 많이 뛰었습니다. 그건 아시죠? 혹시 모르시나요? 예, 그거 가지고 주가가 되게 많이 뛰었어요. 그 당시에. 왜냐면 이건 획기적인 거였거든요. 애들이 봤을 때도 와 이게 가다가 이렇게 뭐 굴러가다가 카드를 만나면 애가 휘까닥 하고 로봇으로 바뀌어. 와, 그러니까 애들이 막 난리가 나고 그 시리즈를 가지고 손오공이 그거 가지고 뭐 몇 년 동안 먹고 살았잖아요, 진짜 그 회사가.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 정도로 히트했어. 근데 왜 그랬을까? 그건 그 전에 없는 아이템이었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저도 맨 처음에 그 아는 애널리스트가 터닝 메카드라는 게 처음 나왔다 그래서 이제 갖고 와가지고 이제 그걸 얘기하면서 지가 시범을 보이는데 전 솔직히 그때 그랬어요. 이걸 보면서 그 시범을 보이면서 내가 그 애널리스트 걔한테 참 너 애쓴다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그렇게 되게 잘 되긴 할 것 같다. 왜냐면 이게 애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되긴 되겠네 하는 생각을 했던 적이 그 옛날 제 경험상이 있었는데 그때는 제가 왜 그랬냐? 좀 전에도 말했죠. 없던 아이템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걸 보면서 야 이거 굉장히 쇼킹한데 아이템은?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메탈 카드 보시니 이런 것들은 어떨까요? 터닝 메카드가 예전에 나왔었죠. 네. 그럼 자기네들은 좀 뭐가 틀리다 막 이렇게 설명을 하겠지만 큰 그림에서는 어때요? 이슈가 없겠죠. 그쵸? 막 쇼킹할까요? 아니요. 그렇진 않겠죠.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 메탈 카드봇이라는 게 글쎄요 뭐 지금 터닝 메카드가 이제 옛날이잖아요. 그래서 옛날로 묻혀 있잖아요. 그죠? 한참. 그러니까 또 이제 새롭게 자란 아이들, 그 아이들이 그 터닝 메카드를 보지 못했으니까 그 아이들은 이 메탈 카드봇이라는 게 어쩌면 먹힐 수도 있긴 있겠는데 글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신선하게 먹힐 것 같진 않다는 거예요. 뭔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메탈 카드봇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들이 쌈지엔터 좋게 말하는 분들은 기대를 하는데 저는 좀 그렇게 보진 않아요. 네. 왜? 옛날에 터닝 메카드 같이 될 수는 없다. 왜? 그때 터닝 메카드는 없던 게
나온 분야지만 이제는 얘는 메탈카드본은 쉽게 말하면 있던 게 오랜만에 다시 나온 거거든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42,200원인데요. 조금 더 뭐 기술적으로 아까도 말했잖아요. 반등할 수 있는 여지들은 있어요. 그런데 오래 끌고 하지 말라는 건 왜냐하면 얘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락업 물량이라 그러죠. 보호예수 물량. 6개월 보호예수 물량이 보통은 이 회사는 제가 지금 연구를 못 해봐서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보통은 6개월 락업 물량이 제일 큽니다. 우리가 흔히 3개월, 6개월 락업을 잡거든요. 제일 큰 물량을. 뭐 1, 2개월도 잡긴 해요. 근데 보시다시피 3월 달에 좀 빠졌었다 그랬죠? 그게 왜 그랬을까요? 바로 3월 그때가 3개월 락업이 풀릴 때입니다. 그래서 빨렸던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제 소화하고 올라왔는데 보통은 3개월, 6개월 락업이 제일 큽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락업 물량이 풀릴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엔 주가가 그렇게까지 쉽게 땡기진 못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좀 기다리시다가 그냥 어느 정도 올라오면 정리하시는 쪽으로 매수가 근처까지만이라도 오면 정리하는 쪽으로 하시는 게 어떨까? 뭔 말씀 이해가 되시죠? 예, 네네. 예, 올해 지금 끌고 갈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네. 나머지 빨리 하겠는데요. 성화이텍 같은 경우에도 매수가가 지금 현재 7,400원 정도 되는데요. 지금 여기서 조정받고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뭐 잘 아시잖아요. 그죠? 뭐 전기차 관련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요번에도 보면 현대 뭐 기아차 그것 때문에 주가가 갑자기 좀 올랐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시 조정받고 하고 있는데 글쎄요. 얘네 같은 경우에 뭐 신선함은 없어요. 신선함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2014년부터 주가가 쭉 밀리다가 2021년도에 전기차 현대차 그때 하면서 그때 주가가 올라서 이제 여기 얼마예요? 5,000원 위에서 이제 자리는 잡고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 쭉쭉 올라가기에는 과연 얘가 무슨 매력이 있을까는 전 좀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성화이텍은 굳이 이거는 끌고 가는 종목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얘가 손해볼 종목이나 뭐 이런 것 때문은 아닌데 얘는 그렇게 주가가 막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매력은 별로 없다라고 보여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요건 그냥 웬만하면 종목 교체 매수가 근처에서 하는 걸로 할게요. 그래요. 네. 그리고 마지막 세종 메디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세종 메디칼 같은 경우에 저 이런 거 참 싫어해요. 왜냐면 최근에 확 떨어졌어요. 예? 2, 3일 전에 한 30%가 확 떨어지더라고요. 갑자기. 예. 근데 워낙 이 세종 메디칼 자체가 지금 여러분들도 시청자 여러분들도 보기에 어때요? 이 반장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스타일이죠. 올랐다 떨어져. 예. 이거는 이런 종목들은 웬만하면 안 건드리는 게 좋고요. 3,490원이니까 아마 잘 기다리고 계시면 글쎄요. 뭐 수익권 근처니 이건 수익은 한번 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냥 이거는 조금이라도 수익 남으면요. 그냥 수익 나면 털고 나오세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가져갈 만큼의 그렇게 아주 매력적인 애는 아니에요. 실은 그리고 굉장히 지저분해요. 좀 주가 흐름이 지금 보시다시피. 그래서 네. 예, 네. 주식 오래 하시지 않은 분들은 굳이 이런 것까지 손 안 대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 드려봅니다. 어떻게 세종과 상담해 드렸는데 어떻게 도움 되셨어요? 네,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예, 하여튼 뭐 도움 많이 받으셨으면 다행이고요.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 지금 생방송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반을 시청했습니다. 네, 여러분들 02786-101023 무료 문자 023-336-8288 열려있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강원도 원주를 갑니다. 원주 한지 테마파크 2층 회의실인데요. 아까도 나갔듯이 오후 1시입니다. 예, 오후 1시에 여러분들을 찾아뵈니까요. 시간 잘 숙지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도 뭐 이런저런 얘기 지금 시장에 되게 재밌는 얘기들을 할 수 있는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이야기들 잘 들어보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는 제가 분당을 간다고 했어요. 예, 분당 성남시에 있는 가천대학교 잘 알고 계시죠? 옛날 경원대학교 가천대학교 글로벌 캠퍼스 예술대학 이간의 예음홀이라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큰 극장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은 다 와서 충분히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필요하신 분들은 그쪽으로 다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다음 전화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어디서 누구세요? 전주에 사는 재혁이 엄마예요. 누구 엄마요? 이재혁 엄마. 이재혁 엄마? 네. 예, 그래요. 연세 어떻게 되세요, 재혁이 어머님? 40대 중반이요. 40대 중반, 주식 경력은? 네. 한 4년에서 5년 정도 됐어요. 4년에서 5년? 그래요. 네. 일단 먼저 우리 재혁이 어머님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JB금융지주 7,000원 20%. 잠깐만 7,000원 20%. 예. 예. 대룡건설 17,200원에 20%. 17,200원에 20%. 삼성전자 우 예. 55,800원에 20%. 얼마요? 55,800원이요. 예. 몇 프로? 20%요. 20%요. 예. 세 종목이네요. 네. 일단은 그쪽에 사셔서 JB금융지주로 하셨나? 네, 맞아요. 아, 진짜? 고향을 사랑하시는구나. 사는 곳. 네. 아주 좋아요. 그래요. 일단은 이만장한테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제가 지금 그 맞벌이 부부로 살고 있는데 예. 제 수입은 다달이 이제 적금식으로 예. 주식을 지금 넣고 있어요. 예. 근데 한 10년 정도 더 이제 넣을 건데 네. 혹시 이게 지금 하락을 했을 때 제가 매수를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이게 다달이 적립식으로 계속 사는 게 좋은지 궁금해서 전화 드렸어요. 그러셨구나. 그래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JB금융지주 이거 워낙은 전북은행이었죠? 네. 네, 전북은행인데 이게 전북은행이 광주은행까지 다 흡수하면서 호남 지역에서는 뭐 가장 확실한 그죠? 예. 가장 확실한 아주 은행권 회사죠. 근데 은행주에 대해서 적립식으로 쭉 하겠다. 저는 왜냐하면 지금 은행주에 적립식으로 할지 빠졌을 때 할지 일단 은행주를 한다는 거는 지금 그 이야기 자체가 적금 대신이란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제대로 들은 거 맞나요? 네. 네. 적금 대신이라는 거는 보면은 큰 수익을 노리는 것보다는 말 그대로 적금보다는 좀 나은 그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그렇죠. 배당이 있으니까. 예,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먼저 어떤 그림을 그리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 스케치를 시작하면요. 오히려 쉬워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막연하게 그림 잘 그리려고요. 아니 그러면 동양화도 있고 서양화도 있는데 동양화와 서양화는 이거 나가는 게 틀리잖아요. 그잖아. 그죠? 네. 그러면 어떤 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감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잡죠? 그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개인 여러분들 보면 제가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주식 어떻게 이런 얘기하면 주식 결론적으로 왜 하세요? 하면 돈 벌려고. 아니 누가 당연히 돈 벌려고 하죠. 근데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될지 구체적인 계획도 전혀 안 세우고 그냥 막연하게 돈 벌려고 주식합니다 이래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제가 제일 힘든 이유가 그런 분들은 잠깐 돈을 버는 것 같아도요. 결국 나중에 보면 돈 버는 분이 없어요. 왜? 이미 그게 돈이 그렇게 바보가 아니라서 그런 분들한테까지 찾아 들어가질 않아요 나중에. 근데 이렇게 지금 정확히 자기 포지션이 있잖아. 적금보다 그냥 좀 나을게 적립식으로 할지 좀 빠졌을 때 할지 전 그냥 그게 고민이에요. 아주 자기가 명확하잖아요. 그렇게 따진다면 은행주는요. 오히려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재혁이 어머니 같은 경우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인 회사일 수 있어요. 뭔 말씀 이해가 되세요? 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적립식으로 하라고 말씀드리겠어요. 왜 그러냐? 이거는 빠지는 걸 너무 기대할 것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해서 적립식으로 사면 혹시라도 쌀 때부터 샀으니까 빠지더라도 결국 부담이 없고 왜 좀 전에도 말씀드린 배당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잖아. 네, 그죠? 맞아요. 그런 여러 가지. 근데 왜 제가 더구나 그런 얘기를 할까? JB금융지주가 요즘 사람들한테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죠? 혹시 왜 네. 그런지 아세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요즘 JB금융지주 같은 경우에 특히나 요번에 특히나 올해 들어와서 쭉 하고 또 올랐어요. 네. 예. 왜 그랬는지 이게 바로 그 이유거든요. 얘네들 혹시 대주주 중에 하나가 누군지 아시죠? 온라인 파트너스라고 들어보셨어요? 삼양 아닌가요? 그건 1대 주주인데 1대 주주하고 2대 주주가 거의 붙어 있어요. 거의 비슷해요. 둘 다 14%대예요. 제가 알기로. 그래서 네. 거의 1대 주주와 2대 주주의 차이가 없어요. 근데 그 약간의 차이로 2대 주가 온라인 파트너스라는 데입니다. 온라인 파트너스라고 어디서 많이 못 들어보셨어요, 요즘? 네. 행동주의 펀드라고 해가지고 SM 엔터에 불을 땡긴 회사잖아요. 그게 온라인 파트너스예요. 그래가지고 얘네가 온라인 파트너스 때문에 얘네 온라인 파트너스 그 행동주의 펀드가 들어가가지고 그 행동주의 펀드의 그 역할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JB금융주주가 지금 관심을 많이 받는 거예요, 요즘.
아, 뭔 말씀 이해가 되세요? 네. JB금융지주 자체가 매력인 건 전 없다고 봐요, 솔직하게. 뭐 얘네가 그렇게 뭐가 그렇게 엄청나게 매력이 있겠습니까, 갑자기. 근데 그 온라인 파트너스 때문에 매력이 붙은 거거든요. 근데 온라인 네. 파트너스 쪽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들을 하세요. 무조건 SM 같이 그렇게 다 올라가겠냐? 아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행동주의 펀드들이 들어가서 올린 회사도 있지만 행동주의 펀드들이 가가지고 실패하고 나온 회사들도 꽤 많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미국이나 이런 데서요. 행동주의 펀드들은 미국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 행동주의 펀드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요. 사실상 뭐 강성부 펀드부터가 행동주의 펀드라고 우리가 부르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이미 미국 같은 경우에 행동주의 펀드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역사가. 그래서 행동주의 펀드들이 과연 그 회사가 들어갔을 때 그 회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여러 가지 논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데이터가 이미 나와 있어요. 근데 그 데이터에도 보면요. 행동주의 펀드들이 들어가서 주가가 오르기만 했냐? 그러지만 않고 실패한 회사들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행동주의 펀드가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되고 막 이래고 SM엔터의 어떤 그런 걸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못 인식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아, 행동주의 펀드가 하면은 주가가 올라갈 거야 라는 지금 굉장히 막연한 정설같이 갖고 계시가 아닙니다. 안 그래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그건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은 어찌됐건 간에 그것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다? 그런데 적립식으로 계속 사고 있는데 올라간다. 나쁘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뭐 좀 빠져. 이거 1, 2년 안에 파실 거 아니었잖아요. 10년 가지고 가실 거라며. 네. 그러면은 빠져서 적립식으로 조금 사도 무리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왜? 네. 얘가 상장 폐지되지 않는 한. 아니, JB금융지주가 막말로 얘가 상장 폐지 웬만해서 되겠어요? 안 되지 그렇죠. 않을까요? 네, 그럴 것 같아요. 그죠? 그렇다면 얘가 무슨 뭐 그렇다고 1,000원을 갈까요? 그러지 아니요. 않을 것 같지 않으세요? 네. 그렇게 따진다면 제가 봤을 때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재혁이 어머님한테 이 주식은 좋은 주식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계속 적립식으로 그냥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아, 네. 무리하지 말고.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도 빨리빨리 하겠는데요. 그 다음에 예, 계룡건설이고요. 아, 계룡건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이거 17,200원인데 요것도 혹시 그냥 뭐 적립식으로 가져갈 생각으로 하시는 거예요? 네. 많이 빠져서 이제부터 한번 적립식으로 모아봐야겠다 이거구나. 그죠? 네. 근데 얘 계룡건설 같은 경우에 굳이 적립식으로 할 거면 이 계룡건설은 제가 일부러 주봉을 켜드린 이유가 이 계룡건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주식이라는 건 어떤 이 리듬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계룡건설은 제가 봤을 때 얘는 네. 지금 한 상장하고 나서 길게 보면 거의 한 10년 동안을 결론적으로는 오른 회사거든요. 그리고 네. 이제 빠지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물론 어느 정도 자리는 잡을 거예요. 자리는 잡을 거기 때문에 주봉 뭐 어느 정도 모아가도 얘는 이 가격부터 모아가면은 크게 뭐 아주 애를 먹을 것 같진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얘는 크게 매력이 있지도 않아요.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네. 만약에 10년 동안 모아갈 거고 적금같이 모아갈 거면 계룡건설 말고 다른 거를 모아시면 어떨까? 이게 뭐 나쁜 건 아닌데 어떻게 네. 보면 얘가 제가 봤을 때 베스트는 아닐 것 같아요. 모아가실 때는. 이해가 되세요? 네. 네, 그래서 차라리 다른 종목으로 한번 좀 골라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적립식이니까. 아시겠죠? 아,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예요. 삼성전자 우선주 같은 경우는 이것도 오랫동안 끌고 가시려는 거죠? 네. 네, 그래요. 삼성전자 우선주인데 제가 봤을 때 삼성전자 우선주 제가 여러 번 저는 방송 때도 말했지만 삼성전자는 제가 예전에 올라 있을 때는 굉장히 안 좋게 무리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지만 어느 정도 빠져서 작년 한 8, 9월이었죠. 9월이었나? 10월 때인데 그때부터는 제가 이제 삼성전자는 빠지기가 더 어려워했는데 여러분들 잘 보시면 알겠지만 그때부터 제가 말씀드린 이후부터 삼성전자는 진짜 거의 안 빠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주식이 빠질 때는 항상 올라갈 때는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갈 것 같은 막 말도 안 되는 희망을 갖고 계시고요. 빠지면 막 한도 끝도 없이 계속 빠질 것 같은 그런 절망감을 가지시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왜냐? 주식은요. 어느 정도 많이 올라가면 그 다음 멈추고 빠지게 돼 있고요. 결국 그건 시간 문제예요. 그리고 좋은 주식이 어느 정도 빠지면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빠지지 못하는 선이 나와요. 근데 삼성전자도 쉽게 보면 그 선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적립식으로 가져가시겠다는 분은 오히려 그런 분들이라면 저는 환영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지금 보니까 한 그 정도 그렇게 해서 적립식으로 조금씩 모아가는 거 전 찬성해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홀딩하고 요것도 가는 걸로 그런 식으로 갈게요. 세 종목 상담해드렸는데 어떻게 궁금하신 건 다 풀리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자기 거 이렇게 직접 포트 상담해보니까 또 틀리죠?
생각. 네. 그래요. 하여튼 재밌는데요? 예, 도움 받으셨으면 다행이고요. 네.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전화 한번 주세요. 어떻게 됐나 결과 한번 보게. 아,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반장의 주식 민원 처리반을 시청해 주십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 주세요. 02786-101023 무료 문자 013-336-8288.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직접 자기 거 해야지만 여기서 제 생각을 듣지. 예, 뭐 스피드 상담은 제 생각은 못 들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제 생각을 듣고 싶으면 전화하시기 바라고. 지금 나가고 있죠. 오늘 오후 1시입니다. 예, 토요일 오늘 25일 오후 1시부터 원주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뵈니까요. 뭐 재밌는 이야기들 많이 준비했습니다. 지금 시장에 있어서 예, 아주 재밌을 만한 이야기들, 지금 시장이 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저는 뭐 이제는 제가 솔직히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를 잘 안 하기 때문에 강의로 직접 와서 들으시기 바라고요. 오후 1시입니다. 오후 1시.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는 경기도 분당입니다. 분당, 성남시 분당. 예, 분당에 있는 가천대학교 글로벌 캠퍼스 예술대학 이관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뵈니까요. 예, 여러분들 잘 오실 분들은 찾아서 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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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가 끊겼나 보네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예, 제 강의에서는 제가 뭐 방송에서 못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요. 그리고 지금 상황이 여러분들이 좀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상황이 되게 재밌는 게, 예, 오늘도 이런 얘기를 하겠지만 이게 코스피예요. 지금 방송, 지금 화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코스피고 이게 코스닥입니다. 둘이 왜 틀릴까? 예, 이게 뭘까? 예, 과연 누구를 쫓아갈까?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예, 왜 시장이 지금 이렇게 만들고 있는지 이유가 있겠죠. 그게 어떤 건가? 다 오늘 강의에서 얘기를 할 거니까요. 필요하신 분들 오시기 바랍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서 누구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디서 누구세요? 저 TV 소리를요, 안 나게 그냥 아예 줄여주세요. 그리고 전화로만 저하고 하는 게, 왜냐면 TV는 약간의 시차가 있기 때문에, 예. 여보세요? 네. 예, 어디서 누구세요? 대전에 삽니다. 성만 얘기해 주세요, 그럼. 박영애. 그냥 성만 얘기해달라는데 또 이름을 다 얘기해 주셔? 박 여사님. 그래요. 우리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연세가요, 70 정도 되는데요. 주식 경력은요? 경력은, 글쎄요, 경력이라 할까. 그래요? 네, 오래되긴 했는데. 그래요. 할 줄 몰라요. 우리 영애님 긴장하지 마시고, 제가 우리 영애님 안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긴장하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그냥 이야기 나눈다고 잠깐, 잡담 나눈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편하게 하시면 돼요. 일단 우리 영애님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먼저? 카카오요. 매수가 얼마요? 14만 원에 비중이요? 20%. 예. 그리고 넵튠. 예. 22,300원에 30%. 예. 한국파마. 예. 39,000원에 20%. 예. 또 자이언스텝. 예. 43,300원에 20%.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 중에 이 반장한테 제일 궁금하신 종목은 어떤 종목이신가요? 전부 다 궁금해요. 그럼 근데 묻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야. 제가 시간 때문에 다 막 제일 그렇게. 어려운 게 자이언스텝이. 자이언트 스텝이 제일 어려워요. 우리 어머님이. 내가 해보질 않았던 주식인데요. 해보지 않았던 주식이니까. 네. 그래요. 자이언트 스텝. 자이언트 스텝. 참 이거.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참 제가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한테 실은 저는 힌트를 되게 많이 드린다고 하고 드려요. 실은 저는 뭐 전문가 방송하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뭐 종목이나 이런 거를 뭐 여러분들한테 막 얘기하거나 그렇게 해서 뭐 종목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할
그런 상의 방송은 안 하기 때문에 상담하는 거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상담을 통해서 힌트를 드리거나 이럴 때도 나름대로 참 많아요. 근데 특히나 저는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탐방 같은 거를 많이 다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방송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이 도저히 알 수 없는 종목들을 많이 아는 경우도 종종 꽤 나옵니다. 그래서 제일 안타까웠던 것들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뭐 자이언트 스텝하고 이 자이언트 스텝은 메타버스의 아주 제일 대표적인 회사인 건 아시죠? 네, 그건 예. 알죠. 그래서 그때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작년에. 그죠? 예. 근데 작년 재작년에 근데 참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그때 자이언트 스텝보다 더 대단했던 종목이 대장주가 위즈윅 스튜디오였어요. 예, 그건 아실 거예요. 위즈윅 스튜디오가 최고의 주식이었습니다. 2021년도에 최고로 엄청 많이 오른 주식이 위즈윅 스튜디오였었는데 그것도 근데 많이 떨어졌어요. 그 위즈윅 스튜디오도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 방송도 오래 보신 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제가 2020년이나 2019년도 막 그때 방송할 때 제가 탐방 갔던 얘기하면서 이거 뭐의 위즈윅인지 회사 이름까지 몇 번이고 제가 탐방 갔던 이야기를 하면서 이 회사 이렇고요. 이런 회사예요. 참 괜찮은 회사예요라고 여러분들한테 나름대로 굉장히 많이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심지어 그거는 오르기도 전에 안 오를 때 아무도 모르는 얘기들을 막 미친 사람같이 막 얘기 드렸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과연 얼마나 여러분 거로 만들었냐라는 거예요. 왜냐? 결국은 여러분들 누가 잠깐 뭐 사고 팔아? 이런 걸로 여러분들을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고 여러분이 부자 될 것 같으세요? 그건 여러분의 환상을 이용하는 겁니다. 환상을.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진짜 안타까운 게 여러분들 지금도 여러분들 아직도 환상을 가지고 주식 방송을 보고 계시고요. 환상을 가지고 뭐 인터넷이나 이런 걸 보고 계세요. 자이언트 스텝이나 이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한참 되게 많이 좋게 얘기할 때는 다들 뭐 하시고 이제 와서 건드리면 안 되는 오히려 주가가 빠지고 있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4만 원 정도거든요. 매력이 하나도 없어지고 있는 상황. 뭐 얘 나중에 가면 뭐 조금 더 반등 글쎄요. 전 그거 잘 모르겠어요. 특히나 왜냐하면 이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에는 얘 같은 경우에 위즈윅도 뭐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2021년도에 제가 그때 아마 위즈윅도 올라간 다음에 제가 분명히 상담했던 기억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 다시 보기로 봐도 아마 그때 제가 그런 이야기한 게 나올 겁니다. 위즈윅이 되게 많이 올라가서 제가 이런 말 했어요. 위즈윅 절대 이제 매력 없습니다. 아마 위즈윅이 아마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 여기 이때 언제였어요? 요때 언제였는데 요때 언제 제가 상담했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위즈윅이 되게 좋다고 막 그때 다들 떠들 때 전 위즈윅 오히려 아마 2021년 말 같아요. 혹시라도 뭐 제 생각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시려면 2021년 말에 제 방송했던 걸 좀 찾아보십시오. 그럼 위즈윅에 대해서 제가 오히려 굉장히 안 좋게 이야기하는 걸 보실 겁니다. 전 그때 왜? 그 회사를 이미 알았기 때문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품이다라는 걸 뭐 더 가더라도 저는 후회 없이 제 생각을 솔직하게 다 얘기합니다. 그 다음부터 주가는 계속 빠져요. 왜? 분명히 이건 거품이거든요. 거품은 특히나 이때 올릴 때 ETF, 메타버스 ETF가 아주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거품. 근데 우리 개인들 뭐예요? 올라가면은 한도 끝 없이 올라갈 것 같죠?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냐? 지금 여러분들 갖고 있는 주식, 지금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갖고 있는 주식 중에 어떤 주식이라고는 얘기 안 할게요. 그 몇 개 주식, 과연 이렇게 되지 말라는 법 있을까요? 왜? 지금 그건 누가 봐도 거품이거든요. 거품은요, 여러분들 맞아요. 여기서 여기까지도 갈 수 있어요. 여기서 여기까지도 갈 수 있고요.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결국 거품의 끝은 저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굳이 뭐 지금 제 말 믿어주세요. 그 말 안 합니다. 아니, 계속 좋으면 계속 더 사셔야죠. 아니, 왜 더 좋으면 신용까지 이용해서 사시죠, 왜? 그럴 거면. 근데 분명한 거는 거품의 끝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자이언트 스텝도 마찬가지예요. 거품이 빠지니까 지 주가에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주가가 뭐 비싸냐 싸냐? 아니 제가 봤을 때 이 주가는 뭐 비싼 주가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게 언제 올라갈지 글쎄요. 전 솔직하게 모르겠어요. 왜? 주식이 이렇게 하고 나면은 메타버스라는 게 매력이 없냐? 아니 있어요 매력. 그런데 그 매력이라는 게 한번 이렇게 터지고 나면 그게 뭐 1년 안에 터질지 다시 뭐 5년 안에 터질지 10년 뒤에 터질지 그건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저는 뭐 10년, 20년, 30년 가져가겠습니다. 그럼 할 말 없지만 그렇지 않다라면 저는 4만 원 매수까지만 이 회사는 글쎄요. 그렇게 가져가는 걸 저는 권해드리고 싶진 않네요.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그래서 웬만하면은 그렇게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종목 교체하는 쪽이.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인데
카카오도 지금 현재 13만 원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지금 시장에 있어서 카카오나 이런 게 여러분들한테 시장의 향방 그리고 시장에 지금 힌트를 주고 있는 게 있을 겁니다. 오늘도 제가 이건 뭐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까 강의 때도 얘기 드릴게요. 카카오 한번 잘 보십시오. 못 올라오죠? 예. 못 올라오죠. 못 올라오는 건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시장 되게 좋게 보잖아요. 근데 왜 그럴까요? 글쎄요, 시장이 진짜 좋은 걸까요? 하여튼 뭐 전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카카오 13만 원 매수가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 뭐 기다리고 있으면 조금이야 반등은 하겠지만 13만 원이면 지금 여기입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실패를 인정해야 되는 게 맞아요. 이거는 실패를 인정해야 되는 게 맞고요. 13만 원이라는 주가가 글쎄요. 몇 년 뒤에나 볼 수 있을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솔직하게. 그래서 13만 원 매수가인데요. 저는 웬만하면 저는 이거 그냥 뭐 없는 셈 치고 들고 계신다 그러면 할 말은 없지만 글쎄요. 저는 뭐 이거 가져가라는 말씀은 꼭 드리고 싶진 않아요. 왜냐? 이게 뭐 기다려서 쫙쫙 올라올 만한 어떤 매력이 나중에 따라 터지면 상관이 없겠는데 저는 그럴 수 있는 매력을 아직도 카카오에서 못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카카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종목 교체라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넵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카카오가 대주주로 있잖아요. 그죠? 카카오 게임즈가. 근데 넵튠 같은 경우도 한번 하고 나니까 그다음 어때요? 주가가. 그러니까 앞으로 박 여사님 주식이 이렇게 주가가 뽑잖아요. 그죠? 뽑고 난 주식은 앞으로 사지 마세요. 네.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다시 먹을 확률은요. 훨씬 적어요. 물론 10개 중에 1개는 먹을 수 있어요. 근데 10개 중에 1개 고르실 자신 있으세요? 박 여사님? 아니죠. 보통 10개 중에 9개 고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주식할 때 좀 확률에 충실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웬만하면 난 주식, 난 예를 들어서 복권 사기도 싫은데 복권 사기만 하면 막 로또 2등, 3등에 막 당첨돼. 막 이런 행운을 갖고 태어났어. 그럼 진짜 이런 주식 아무렇게나 하셔도 돼요. 왜? 그런 사람은 진짜 행운이 피해가고 싶어도 막 다 행운이 맞아. 근데 웬만하면 우리는 그렇게 태어나질 않았어요. 그냥 웬만하면 90%의 확률을 쫓아가고요. 10%는 어쩌다 한 번. 그죠? 그러기 때문에 이런 주식은 아예 손 안 대는 버릇을 앞으로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박 여사님은 지금 봤을 때 이건 지금 어떤 한 종목 해결해서 박 여사님은 될 부분이 아니세요. 지금 제가 상담을 하면서 확 느껴진 게 박 여사님은 주식 전체에 대해서 아예 이런 주식은 앞으로도 손대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 파마도 마찬가지로 한국 파마도 보세요. 지금 박 여사님 다 똑같아요. 패턴. 시청자 여러분들 보시니까 다 똑같죠, 거의. 제가 왜 하지 말라는지 아시겠죠? 박 여사님은 지금 죄송한데 이렇게 하시면 10년이 아니라 20년 뒤에도 박 여사님이 주식으로 돈 벌었다는 얘기는 절대 나올 일 없어요. 이건 지금 주식에서의 박 여사님 너무너무 안 좋은 아주 전형적인 주식 버릇으로 하고 계세요. 뭔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박 여사님 그래서 혹시라도 죄송한데 돈 그나마 더 안 깨지고 싶으면은 그냥 여기서 주식 다 팔고 주식하지 마세요. 네, 박 여사님한테 그게 제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충원 같아요. 박 여사님은 주식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예, 박 여사님 이렇게 주식하시면요. 주식하면 할수록 계속 돈 깨져요. 차라리 안 하면 지키는데. 뭔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전 박 여사님 좀 지켜드리고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박 여사님 웬만하면 주식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왜냐하면 지금 너무너무 안 좋은 전형적인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안 봐도. 이쪽은 하면 할수록 더 깨지세요. 그러니까 차라리 오늘 그냥 저하고 방송 끝으로 주식 쪽은 접는 쪽으로 그렇게 하시는 게 박 여사님을 위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제가 박 여사님한테 힘든 얘기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하여튼 뭐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니까 제 생각이 난 네 생각 틀려. 그럼 뭐 제가 어떻게 할 도리는 없겠지만 만약에 조금이라도 제 말이 진실되게 느끼셨다면 한번 박 여사님을 위해서 그렇게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전해서 감사합니다. 또 바로 들어가 볼까요? 전화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의사 누구세요? 반갑습니다. 예, 의사 누구세요? 부산의 희주 엄마입니다. 희주 엄마? 예. 예, 반갑습니다. 희주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50대 후반입니다. 주식 경력은? 경력은 한 3년? 3년이요? 그래. 한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요. 일단 먼저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JW 중예제야. 중예제요? 매수가 얼마요? 26,000원에 40%. 예. 그 다음에 제넥신. 예. 14,300원에 15%. 예. 두 개인가요? 나머지는 알겠습니다. 현금 보유. 그래요. 이 중에 이 반장한테 궁금하신 거는 어떤 종목이요?
JW 중해제 지금 이걸 한 2년 코로나 오고 난 뒤에 사가지고 지금 들고 있거든요. 근데 네네네. 자꾸 빠졌어.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매수가가 26,000원. 이거 코로나 때 사신 거예요? 예, 코로나 때 이익이 났는데 그때 좀 더 갈 것 같아갖고 안 팔아가지고.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중해제약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도 한번 상담을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일부러 지금 주봉을 켜놓고 있는데요. 전 중해제약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항상. 왜냐하면 중해제약 같은 경우에는요. 솔직히 말하면 얘네들은 저는 얘네 뭐 이거 갖고 회사 잘못됩니까?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근데 얘네는 주식으로 따진다 그러면은 얘네 같은 경우에는 좀 걱정되는 게 제가 이 중해제약을 항상 보면 뭐냐면 얘네 같은 경우에 성장의 포인트가 없어요. 그리고 진짜 심각한 게 있거든요. 혹시 얘네 뭐가 얘네 주력인지는 아시죠? 예, 수액. 예, 수액. 우리 웬만한 링겔 맞으면 다 중해제약 써져 있는 거 아시죠? 이렇게 가보면. 예. 예, JW 중해라고 돼 있어요. 예. 이 중해제약인데 이거는 얘네들이 수액이 얘네 매출의 거의 한 절반 가까이가 돼요. 수액이. 항상 얘기하지만. 근데 얘네들은 병원에 하고 이미 이 유통이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웬만한 병원들에 다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얘네는 얘네 수액을 갑자기 다른 수액으로 병원들이 확 바꾸지 않아요. 특히나 병원들이 상당히 보수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가 쓰던 것들을 막 확 바꾸진 않거든요. 그 소리 뭔 소리냐면 얘네는요. 꾸준히 땅 짓고 헤엄치기 장사는 해요. 이해가 되세요? 뭔 말인지? 예. 얘네 같은 경우 나는데 주가는 안 올라. 그러니까 얘네 같은 경우에 혹시 얘네 작년에도 매출하고 영업이익 사상 최대 나온 거 아세요? 예, 압니다. 그죠? 근데 주가 예. 안 가죠. 예, 주가는 안 가죠. 여러분들이 바로 죽은 주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걸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우리 개인 여러분들 보면 나름대로 공부한다고 주식책 열심히 보세요. 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주식책에는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뭐하고 한 회사는 그 회사의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돼 있어요. 그죠? 예. 그럼 얘네 같은 경우에 작년에도 사상 최대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냈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분이 배운 주식이라는 상식으로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이 회사의 주가를 사는 게 맞습니다. 맞잖아요. 그죠? 근데 안 오르잖아요. 예. 근데 주식 제가 지금 말하려는 거예요. 주식적인 측면으로는 틀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우리 개인 투자자분한테 제가 강의 때도 그러래요.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주식책 저한테 주식책 소개해달라 그러면 전 주식책을 잘 소개를 안 해줘요. 왜 안 해주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그 책을 한 권 읽었으면 내가 이제 그만큼 지식이 늘었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흔히 말해서 스스로 자위하는 거. 나 그래. 나 굉장히 나 만족해. 나 뭘 했어. 이거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지식이 전혀 필요 없냐 그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은 그렇게 해서 책을 한 거나 읽거나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그거를 진리인 양 따르세요. 제가 말하는 게 지금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왜 주식에서 굉장히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그럼 반장님 실적 좋은 거 하지 말란 소리예요? 아니에요. 맞아요. 맞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죠. 우리 드라마에도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고 그럴 수 있는 게 주식이에요.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실은 실적이라는 그 모멘텀으로 들어가 버리면 이 회사는 완전히 판단착오를 해버립니다. 왜? 이 회사는 제가 좀 전에도 말했죠. 이 회사는 성장의 모멘텀이 없다는 게 더 큰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그래서 실적이라는 거, 실적이 좋아지고, 제가 그랬잖아요. 아까도 땅 짓고 헤엄치기 할 수 있는 데라고 여기는. 땅 짓고 헤엄치기 할 수 있는 데이기 때문에 얘네가 장사가 잘 된다는 거는 얘네 주가 측면에 그다지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크게 상승하는 데는. 뭔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얘네 같은 경우에 재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주가가 왜 움찔했었어요? 그때도. 얘네 회사 그때, 잘 돼서 움찔했어요? 아니죠? 아니요. 코로나 코로나 치료제 때문이었죠? 개발한다 어쩐다. 보세요. 얘네 실적 때문에 움직였어요? 아니었잖아. 이제 아시겠어요? 제가 뭘 얘기하는지? 예. 이 회사는 실은 여러분들이 가져가서 전 개인들한테 중해제약은 전에도 상담을 했던 것 같은데 전 중해제약에 대해서는 개인들한테 가져가란 말을 안 합니다. 왜냐? 이건 여러분들이 가져가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주식이 아니거든요. 뭔 말씀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저는 이 회사는 웬만하면은 빨리 조금씩이라도 올라올 때 빨리빨리 털고 나가시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제넥신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면역 항암제 한다는데 이것도 보세요. 이 회사 왜 주가 올라갔는지 아시죠? 이것도 코로나 치료제 때문이잖아요. 예. 그 다음에 쭉 이거 굳이 가져가셔야겠어요, 이런 회사들?
그래서 한 15%만 담아봤는데. 뭐 가져가 계시면은 뭐 약간의 수익은 나중에라도 날 수 있겠죠. 뭐 조금이라도 반등하면은 뭐 하다못해 뭐 2만 원까지만 와도 얼마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얼마든지 그런 건 나중에도 나를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건 조금이라도 수익 나오면은요 그냥 털고 나오세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럼 지금 이 반장님, 네. 뭐 하나 여쭤봐도 됩니까? 뭐 어떤 그럼 거요? 지금 2차전지 쪽에는 들어가도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그걸 물어보면 제가 아까도 방송에서 전상담에서도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주식이라는 거는 하다못해 상장 폐지되는 주식도 상한가 갈 수 있어요. 그죠? 사겠다는 사람이 많으면.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왜 펀더멘탈이나 이런 거를 왜 사람들이 중요시하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2차 전지 뭐 양극재니 이런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 회사들 어떤 애널리스트 참 양심 있는 애널리스트도 있더라고요. 분석을 포기해 버렸어요. 왜냐? 지금 거품이 너무 심하게 끼어서 분석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주가 올라가는 걸. 왜? 개인들이 그냥 미친 듯이 덤비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유튜브 방송이나 전문가 방송에서 삽시다! 그게 무슨 삼성전자야? 그러니까 삽시다! 그 사람들이 하고 막 미친 듯이 덤비면 올라가요. 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그분들이 덤벼도 안 올라가. 왜? 워낙 이게 큰 주식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 않잖아.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막, 그런 분들이 막 서로, 그래 하면은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게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왜? 그게 펀더멘탈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뭐 엄청난 뭐가 있어서? 지금 그 회사 설명 안 돼요, 대부분이. 그래서 그러게요. 저는 아까도 위즈익 스튜디오 말씀드렸잖아요. 위즈익 스튜디오나 뭐 예를 들어 자이언트 스텝 무너지기 전에 그거 무너질 거라고 누가 예상이나 했습니까? 메타버스. 다 메타버스 끝내준다 그랬는데? 근데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거품이라는 건 어느 순간 어떻게 무너질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거품이 언제 무너집니까? 그걸 물어보면 그건 거품만이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 그냥 뭐 그런 거품이 좀 더 갑니까? 그것도 거품만이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그냥 딱 이렇게만 얘기 드릴게요. 이게 답인 것 같아요. 제가 드릴 수 있는. 그래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바로 스피드 상담 들어가야 될 것 같네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여러분들 뭐 오늘 1시부터입니다. 1시부터 25일 1시부터 원주 한지 테마파크 2층 회의실에서 여러분들 찾아뵈니까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런 얘기들 아마 많이 나올 겁니다. 재밌는 이야기들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요. 방송으로는 못하는 부분 지금 많이 보셨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 와서 재밌게 잘 들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는 경기도 성남 분당에 있는 가천대학교를 갑니다. 가천대학교 굉장히 큰 데로 일부러 그때 분당에 오신 분들이 너무 고생해서 큰 데를 빌렸으니까요. 마음 놓고 와서 재밌게 듣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피드 상담 하나씩 들어가 볼까요? 스피드 상담, G2파워입니다. 388, 050입니다. G2파워. G2파워 같은 경우는 매수가 9,260원, 지금 매수가 근처네요. 그죠? 한 1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비중이 얼마 안 되니까 일단 이런 분들은 비중이 많으면 고민인데 비중이 얼마 안 되면 되게 고민할 게 없어요. 왜? 뭐 비중이 얼마 안 되는데. 뭐 막말로. 뭐 이 정도 모습이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게 뭐 크게 잘못된 모습이에요? 크게 잘못된 모습도 없잖아. 그러니까 요 정도면 그냥 한번 지켜는 볼게요. 근데 보통 이런 경우에는 너무 크게 노리지 말자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한 11,000원에서 12,000원 요 사이. 11,000원에서 11,000원? 요 근방 어디를 일단 목표가로 잡고, 올면 거기서 그냥 이익 실현 털고 나오자고요. 너무 욕심내지 말고. 다음 종목. 뉴로메카입니다. 8340. 8340. 뉴로메카인데요. 8340. 뉴로메카. 뉴로메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신규 상장 패턴에서 안 좋은 패턴이었어요. 안 좋은 패턴이었다가 어때요? 여기서 안 좋은 패턴이었죠? 안 좋은 패턴이었다가 좋은 패턴으로 나오면서, 잘 보시면 여기가 핵심 하이라이트죠. 여기가. 이 상장했던 최고가를 뚫어주고, 그 다음 약간 지지받고 다시 올라가 버렸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갭이 뻥뻥 만들어버렸죠. 여기하고 여기. 이렇게 되면 주가 곧 내려옵니다. 어느 정도. 그래서 이분은 100%인데요. 47,000원인데요. 제가 봤을 때 빨리 물량 줄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빨리 물량 안 줄이시면, 약간 올라갈 때, 뭐 그러면 땡큐하고 빨리 물량 줄이시고요. 더. 아니면은, 이분은 죄송한데, 많은 피를 보시게 될 겁니다. 다음 종목! 솔레임입니다. 24870인데요. 솔레임 같은 경우 어저께 주가가 좀 내려갔는데 솔레임 같은 경우에 뭐 지금 차트 모습은 나쁘지 않고 이건 잘 보시면 재밌는 게 있어요. 어저께 오히려 저런 모습에서 거래소에서 이게 대형주가 아닌데 개별주인데요. 거래소 전체 외국인 매수 2위입니다. 확인을 해보시면 알 겁니다. 참 재밌어요. 과연 이게 뭘까? 한번 저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21,700원 정도면요, 뭐 요거 차트상 나쁘지 않잖아요.
그냥 일단은 한번 홀딩하고 지켜보셔도 뭐 이거 뭐 손절할 구간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예, HB 솔루션입니다. 예, 7890인데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전 이 스피드 상담을 통해서는 제 생각을 얘기 안 합니다. 그리고 그냥 예, 제가 혹시 개인적으로 좋게 생각해도 그냥 기술적으로만 얘기하고요. 뭐 제가 뭐 기술적으로 나쁘게 얘기했다고 제가 나쁘게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뭐 기술적으로 좋게 얘기했다고 좋게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기술적으로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에 대해서 이 반장이 이거는 뭐 홀딩? 아닙니다. 이건 그냥 기술적으로만 설명드리는 거기 때문에 스피드 상담에서는 헷갈리지 마십시오.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 일단은 지금 바닥에서는 올라오는 거니까요. 14,500원. 일단은 뭐 일부 수익 실현해도 괜찮고요. 예, 뭐 약간 더 홀딩해도 되겠고요. 뭐 기술적으로 나쁘진 않네요. 다음 종목. 예, 카나리오 바이오입니다. 016-790입니다. 예, 카나리오 바이오인데요. 카나리오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어때요? 주가가 올라갔다 빠졌다 다시 올랐다 주춤하죠. 이런 경우가 보통은 팔 기회지 살 기회는 아닙니다. 홀딩할 기회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현재 매수가 23,800원의 매수가인데 24,500원이죠. 그러니까 딱 매수가 위주죠. 제가 봤을 때 웬만하면 이거 혹시라도 비중을 터셨다면 조금 뭐 지켜보는 게 괜찮은데 만약에 그냥 10%만 들고 계셨다. 그럼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웬만하면은 그냥 터는 종목으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굳이 끌고 가는 종목은 제가 봤을 때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같습니다. 다음 종목. 예, 아진산업입니다. 013-310입니다. 아진산업인데요. 예, 013310. 예, 아이고, 10. 예, 아진산업. 아진산업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조정은 굉장히 잘 받는 모습으로 나와요. 3,100원 정도 되는데요. 30%. 조정은 굉장히 잘 받는 모습으로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입니다. 3,100원 정도 매수가 근처라면은, 제가 봤을 때 일단은 더 홀딩해도 뭐 특별히 기술적으로 나쁘진 않네요. 예, 기술적으로 나쁘진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뭐 이거 계속 끌고 갈 수 있을지는 글쎄요. 기술적으로는 뭐 나쁘진 않은 모습인데 그렇다고 뭐 오를 모습도 글쎄요. 좀 애매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좀 수익 나면은 예, 종목 교체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는 예, 이거는 그냥 제 생각이 아니라 차트상의 설명으로만 합니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 예, 나노팀입니다. 예. 710입니다. 나노텍. 예, 이거 같은 경우에 지금 신규 상장에서 보시다시피 어떤 패턴입니까? 예, 신규 상장에서 예, 그냥 아직 애매한 패턴이죠. 왜냐? 잘 보세요. 신규 상장하고 나서 위나 밑으로 빠지지 않고 어때요? 신규 상장한 가격대 근처에서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죠. 이런 경우에는 그냥 지켜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만약에 예, 여기 깨고 여기 얼마예요? 5,000원 후반대 여기 보이시죠? 여기 깨고 내려가게 된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것까지 깬다. 그럼 얘는 뒤돌아보지 말고 무조건 파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위로 가게 된다. 그럼 조금 더 지켜보셔도 되고요. 예, 그것만 잘 지키시면 됩니다. 다음 종목. 예, 큐렉소입니다. 280입니다. 큐렉소. 예, 큐렉소 같은 경우에도 예, 요번에 뽑았네요. 이거 뽑았으면 언제든지 팔 준비 하셔야 돼요. 뭐 여기서 뽑은 게 더 갈지 안 갈지 그건 이제 자기가 공부한 사람들이 아는 거니까요. 공부하셨다라고 한다면 상관이 없는데 뽑은 상황에서 쓰면 언제든지 팔 준비 하셔야 되고요. 이런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손절가를 잘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손절가 얼마? 11,500원 정도를 손절가로 잡을게요. 그래서 11,500원 정도가 되면은 이거는 손절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요. 일단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이 스피드 상담은 여러분들 제가 그냥 기술적인 거를 많이 그냥 이용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스피드 상담을 통해서 제 생각이나 이런 거를 좀 훔쳐보시려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제가 방지하기 위해서요. 만약에 제 생각을 훔치고 싶다. 그럼 여러분들 전화하십시오. 그래서 물어보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저는 그냥 예를 들어서 스피드 상담은 철저하게 그냥 기술적인 걸로만 계속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예, 제 생각을 그 스피드 상담에 넣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반장이 좋게 봐도 얼마든지 기술적으로 매도하라는 말 하고요. 뭐 기술적으로 홀딩하라 그러는데 얼마든지 제가 나쁘게 보는 종목이지만 기술적으로는 홀딩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절대 기술적인 걸로만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가천대학교에서 다음 주에 찾아뵙고요. 이번 주는 원주입니다. 원주에서 1시에서 찾아뵈니까요. 뭐 이런저런 이야기 아까도 지금 말씀드렸지만 시장에 대해서 되게 재밌을 만한 이야기들이 많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때보다도 지금 강의들이 더 재밌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종목이나 상담,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종목 소개, 업종 소개 이런 거 안 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아예 그런 거 기대도 하지 마시고 예, 꼭 필요하신 분들은 와서 재밌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3월 다 갔어요. 그죠? 다음 달부터는 4월인데요. 4월은 글쎄요. 이제 벚꽃도 피고 막 그냥 꽃들 피잖아요. 그죠? 하여튼 꽃 구경도 좀 다니시고요.
몇 년 동안 우리 사람답게 못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사람답게 살자고요. 그래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여러분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전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